해야 돼.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나눠지는 일을 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133, 134를 할 건데 133쪽에서 자, 지난 시간에 염색체랑 염색사의 차이를 살짝 설명할동 말동 하다가 말았죠. 자, 133쪽 아래 보시면 염색체 구조에서 나오는 그 부분. 얘들아, 염색체가 있었고 염색사가 있었거든. 누가 조금 더 몸집이 뚱뚱한 아이야? 체, 그지? 얘는 몸체의 한자를 쓰고요. 얘는 실사를 써요. 그래서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는 세포의 주기 기억난가요? 세포의 라이프 사이클, 그죠? 거의 대부분은 간기 시기에 머물러 있어. 그지? 간기 시기도 또 디테일하게 나눠지면 G1기, S기, G2기로 이렇게 나눠져. G가 뭐였더라? 갭. 자,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의 시기라고 해서 갭이라는 단어를 썼었고, G1기, S기, G2기로 나눠지는 게 간기고, 저 간기가 거의 대부분 시기에 멈춰 있는데, 간기에 G1기라는 시간 동안 핵이 뚜렷한 상태 안에 여 안에 들어있던 염색사 모습으로, 그죠? 염색사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핵 속의 유전 정보로부터 막 그런 필요한 정보를 꺼내다가 일꾼을 만들어서 외부의 물질 받아들이고 소화시키고 막 이런 일은 다양한 일을 한댔죠. 오케이? 그래서 G1기 때는 주로 대부분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는 시기야. 오케이? G1기 때 대부분의 물질 대사를 하는 시기고요. 자, S기는요. S기는 자, 물질살 하다가 세포 질량이 살짝 커지니까 야, 이러면 좀 오히려 물질교환에 불리하니까 차라리 유전 정보를 완전히 복제해서, 그치? 왜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졌을 때 여기는 핵이 있지만 여기가 만약 핵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갖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카피하는 시기가 S기야. DNA를 복제하는 시기,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시기. 그리고 그외 나머지 세포 소기관들도 두 배로 복제를 맞춰야 되겠죠. 왜냐면 나도 갖고 니도 갖고 나눠져야 될 거니까. 네, 그래서 세포 소기관도 두 배로 복제하여 준비하는 시기가 G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퍼펙트하게 마치면 그러면 아주 짧고 굵게 짧고 굵게 시기 동안을 거쳐서 뚜룩뚝뚝뚝뚝뚝 나눠지죠. 전체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분열기고 나머지 G1기, S기, G2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간기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분열기라는 시기를 M기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분열기도 특이적인 특성을 가지고서 분열기 때만 관찰되는 것이 염색체야. 염색체. 오케이? 그 염색체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배열 변화를 겪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시기로 나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거 기억하셔야 돼. 특징들도 외우셔야 되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염색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어. 여기에 유전 정보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놓여 있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놓여져 있는 염기의 서열들이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근육을 수축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 오케이? 그 다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는 빛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빛 수집. 오케이? 우리 어차피 망막에 시각세포가 빛 정보를 수집해줘야 될 거니까. 그치? 빛 수집에 필요한 유전 정보.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 DNA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 책 종이지라고 똑같다. DNA라고 하는 화학적 입자는 종이야, 종이. 근데 그 종이에 어떤 정보가 써져 있는지는 수학책이냐, 영어책이냐, 과학책이냐, 국어책이냐에 따라 써여져 있는 정보가 다르잖아. 그 써여져 있는 정보들이 다 달라서 한 사람 개체들마다의 어떤 표현력이 다 다른 거야. 피부색 톤이랄지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다 이런 게 다른 거야. 써여져 있는 정보가 달라서. 오케이? 근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나의 체세포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 하나에서부터 비롯했잖아. 그 수정란이 계속 체세포 분열을 반복을 해서 계속 많은 세포수를 만들어서 계속 무럭무럭 많은 세포를 만들어서 조직과 세포, 같은 세포들의 모임인 조직과 또 기관과 여러 기관계를 만들고 태어났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의 핵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들.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자, 내가 시각세포야. 자, 이제 염색사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시각세포야. 시각세포라면 시각세포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을 건데 이 시각세포 안에도 이 근육 수축에 관련된 유전자와 빛을 수집하는 관련 것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둘 다 갖고 있을까? 아니면 얘는 나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버렸을까? 내 몸에 존재하는, 눈에 존재하는 시각세포야.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요. 왜냐면 굉장히 빠르게 수정란의 체세포 분야를 계속 거듭하면서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는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몸 개체가 된 거잖아. 그치?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야. 자, 왜냐면 염색사와 염색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까먹고 모르고 또 헷갈려서 물어볼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 가지고 있는 정보들로부터 자, 시각세포들의 이 두 정보들을 델리트해서 버리지 않는다고요. 가지고는 있대. 다만 안 꺼내다 쓰는 것 뿐이야. 안 꺼내다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그치, 묶어서 어디에다가? 히스톤이라는 실패 단백질에다가 묶어서 돌돌돌 동염해 놓고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응축된 부분도 있고, 이거 우린 응축된 부분이야. 응축된 부분도 있고, 자주 꺼내다 쓰는 정보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염색사라고 한다. 저런 모습이 염색사라고 하는 모습이다. 염색사. 오케이? 염색사. 자, 그래서 염색사 모습으로 평상시 감기 때 늘 존재. 왜냐면 자주 안 꺼내 쓰는 건 응축이 되어 있고 자주 꺼내다 쓰는 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죠? 근데 얘가 실가닥처럼 되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멀어 안녕하세요 블라블라블라블라 멀어 오케이? 블라블라블라 멀어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자, 복제해서 두 개의 핵 정보를 만들어내줘야 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원본이 있고 아빠한테 받은 원본이 있고 그죠? 엄마한테 받은 원본이 이렇게 있다 나와서 제가 색깔이 다르게 칠하는 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건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야. 이게 간기 때였어. 간기의 언제? S기 때 핵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로. 지금 얘네들은 다 염색 4모습이야 얘들아. 염색 4모습. 이제 염색 4모습으로 핵이 뚜렷하게 있는 상태에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았던 그 정보들을 복제 그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복제했어요. 근데 S기 때. 오케이? S기 때 이렇게 복제했습니다. 오케이? 자, 복제를 해놓고 기인을 두 배로 복제를 해놓고 복제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자, 이렇게 복제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나눠가다가 나는 지금 두 개만 그렸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사람은 총 46개가 들어있어요. 하나의 핵에 46개의 실가닥이 들어있어요. 46개의 염색 4 정보들이 들어있다고. 46개가. 그러면 그 46개들의 정보를 요렇게 나눠가다가 그지? 정보가 끊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안 되겠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나눠가다가 정보가 끊어지면 아니 되니까 저 아이를 자, 아까와 같은 그 히스톤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돌돌돌 동염해는 거야. 훨씬 더 많이 더 돌돌돌 동염해서 이런 바디, 막대기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죠. 돼요? 얘도 그렇게 되고요. 쟤도 그렇게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요. 맞죠? 오케이? 자,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이름이 염색체. 복제된 이후에 딱딱한 막대기 구조가 된 게 염색체. 얘가 뭐가 되는 거다? 염색체가 되는 거다. 오케이? 염색체. 얘와 얘는 전체적인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저 아이와 저 아이는 전체적인 크기가 이렇게 모습하고 돼요? 이렇게 모습의 크기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여 이를 자, 제가 지금 얘를 여기다 그림을 그렸고 얘를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쪼여지는 부분, 이 쪼여지는 부분의 이름은 뭐냐면 동원체야. 동원체. 쪼여지는 부분의 여기 이름은 동원체야. 동원체. 이 하나는 뭐라고 준이야?
염색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한테서 온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 한 쌍으로 모양과 크기가 같죠. 오케이?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우리 뭐라 하냐면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아서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 오케이?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쌍을. 부계와 모계한테 받아서 서로 크기와 모양이 같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 형태죠. 돼요? 그리고 염색체 한 개 안에서, 자, 염색체 한 개 안에서, 염색체 하나 안에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 정보와, 오케이?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대문자 T에 대한 정보가 놓여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문자 T에 똑같은 정보는 대문자 T로 나타내고 얘의 약간 다른 정보는 소문자 T로 나타내. 약속이야. 어떻게 보면 대문자, 소문자가 서로 다른 정보다라는 의미야. 어느 것 하나 임의적으로 나타내서 지금 아무거나 나타낼 수 있는데 대문자는 얘와 똑같은 정보라는 뜻이고 소문자는 좀 다른 정보라는 의미야. 성질이 다른. 그러면 여기가 대문자 T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복제돼서 만들어진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겠어? 소문자 T겠어? 대문자 T겠어? 여기 있던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 아니야? 그치? 대문자 T겠어? 소문자 T겠어? 대문자 T가 맞겠죠. 왜요? 얘가 그대로 카피가 돼서 만들어진 게 이 옆구탱이에 있는 얘잖아. 오케이? 그런데 이건 아빠한테서 온 거고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각각의 어떤 하나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각각 주죠. 예를 들어서 혈액형도 아빠가 A타입의 정보를 주면 선생님 AB형이거든요. 아빠가 A타입의 정보를 줬다면 엄마는 B타입의 정보를 줘서 저는 AB형이 된 거예요. 오케이? 서로 다른 정보를 이렇게 각각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엄마 아빠가 다 쌍꺼풀 있으면 그죠? 쌍꺼풀 정보를 둘 다 똑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거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거야. 여기 지금 파란색에 있는 얘 하나를 그대로 카피한 거야. 그지? 그럼 여기 검정색은 엄마 거잖아. 그지? 그럼 엄마 거에 대해서 엄마의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항상 아빠랑 똑같은 정보를 무조건 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소문자 T, 대문자 T야? 그러진 않지. 대문자 T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소문자 T일 수도 있어요. 대문자 T일 수도 있고 소문자 T일 수도 있어요.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엄마는. 그러면 엄마 거가 그대로 카피된 여기의 정보는 그러면 뭐 해야 돼? 엄마 거 정보가 그대로 카피된 거니까 여기는 그치 똑같이 소문자 T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상동 염색체라는 그것의 개념과 염색 분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본 거야. 하나의 염색체는 이 하나의 가닥을 우리 뭐라고 해? 염색? 너는 나의 서로에 대한 똑같은 정보를 그대로 카피한 거니까 이들의 관계를 우리 뭐라 하냐면 염색 분체라고 해.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복제돼서 동일하게 정보가 놓여있는 이 옆구탱에 있는 얘요. 오케이? 얘는 얘에 대한 분체. 얘도 얘에 대한 서로의 분체.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 너는 나의 분신이에요 라고 표현하자.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하나의 염색체는 염색 분체 두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니까 서로 부계와 모계를 받아서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돼요? 상동 염색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 부계 and 모계.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 오케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각각 받아 쌍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관계. 그리고 사람은 저 염색체를 관찰해보면 여러분 책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번부터 약 23번에 해당하는 것까지 두 쌍씩 이렇게 1번에 제일 크기가 큰 거 이렇게 최대한 크기가 똑같은 것들끼리 모아봤어. 2번짜리에도 마찬가지 같은 크기와 같은 정원체 위치를 가지는 것들끼리 모아봤어. 3번도 마찬가지 같은 크기와 같은 정원체 위치를 갖는 것까지 쭉쭉쭉 봤더니 1, 2, 3, 4, 5 르르르르 해가지고 그죠? 22번이 제일 크기가 작은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오케이? 23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야. 제일 크기가 큰 거와 좀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크기가 큰 23번째, 23번째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돼요? 자, 그래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 이 둘은 상동, 네. 상동, 네. 상동, 네. 상동, 상동, 네. 상동인데 오케이? 다 왜 부계로부터 받았다면 여기는 모계로부터 받았을 거니까 다 상동인데 여기 1번에서부터 여기 22번까지 이 정보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별의 구분 없이 사람이라면 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유전자 뭐 아밀레이스랄지 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랄지 생존에 유리하게끔 기본적으로 성별과 관계는 없습니다. 성별과 관계는 없는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성별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공통된 정보.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의 44개의 염색체는 상염색체라고 해요. 되겠어요? 여러분 책 하단에 나와있죠? 상염색체가 뭐라고? 사람은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 44개가 일반적인 형질에 대한 정보가 놓여있는 거야. 그게 상염색체고요. 1번부터 22번까지 총 44개가. 그 다음 사람, 남자, 여자 둘 다 공통적으로 23번째에 놓여있는 이 염색체죠. 그죠? X와 Y. 그죠? 그 다음 여기는 X와 X. 그죠? 오케이? 자, 남자는 X염색체라는 성염색체 하나와 아빠로부터 Y염색체라는 좀 크기가 작은 이 아이를 받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얘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별에 관련된 유전 정보가 많이 놓여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23번째 놓여져 있는 저 XY들, XX. 여자는 X염색체 두 개를 갖고 있고요. 23번째. 남자는 23번째 X와 Y 크기가 조금 더 작은 아이를 갖고 있는데 동원체가 자, 크기가 선생님 얘가 다르니까요. X와 Y의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는 큰데 하나는 작아서 크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상동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둘은 이제 예외되지만 이 둘도 상동관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배울 거거든. 생세포 분열을 배울 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가염색체를 다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 각각의 동원체들끼리가 붙어서 이가염색체를 다 형성을 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버젓이 얘는 부계로부터 받았잖아. 아빠로부터 받은 게 확실하잖아. Y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겠지. 아빠로부터 받았고 엄마로부터 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도 이 둘 관계도 뭐라고 한다?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라고 하자고 했다. 상동관계할 X와 Y도 크기가 달라도 부계로부터 받고 모계로부터 받은 게 확실하니까. 오케이? 되죠? 자, 그래서 일반 관계는 상동인 거고 여기 놓여져 있는 정보가 성별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성염색체라고 한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남자는 총 44개의 일반적인 상염색체와 어떤 염색체를 갖는 거야? 남자는 X와 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갖는 거죠. 남자는. 그쵸? 여자는 총 44개의 상염색체와 X와 X라는 성염색체를 갖는 거죠. 오케이. 오른쪽에 우리 지금 135쪽에 4번을 한번 완성을 해봅시다. 4번을 3번까지가 숙제였었으니까 4번을 지금 완성을 해보고 또 그 다음 체세포 분열 과정 넘어가도록 하죠. 이상 있는 게 뭐더라? 자, 4번에 아니 고준이만 빼고 숙제 다 한 거지. 안 되겠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고준이. 너도 안 했어? 아 최강경 나이스. 너 왜 안 한 건데 너? 이럴 때 보면 멋있다. 안 했다 라고 할 뻔. 수민이 숙제해갖고 왔지. 무씨. 심슨형 숙제도 안 했지. 자, 복습을 하라고. 기숙사형 1번. 안 했어. 자,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 들어가는 거.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답을 바로 쭈르륵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럽시다. 네,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한가요, 고준이군? 세포. 세포. 자, 옆에 아주 빠른 속도로 고개를 돌리면서 잘 찾아서 답을 내고 있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작은 세포가 큰 세포보다 유리하겠죠. 그죠? 몸집이 큰 생물은 작은 생물보다 몸을 구성하는 뭐가 많은 거예요? 세포.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니야. 세포 개수가 많은 거야. 자, 이번에 OX 문제. 세포 주기를 마친 세포가 자라서 다시 세포 분열을 마칠 때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 세포 주기 맞나요? 근데 분열을 마치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또 다시 분열할 때까지 하나의 턴오버. 세포 주기 맞죠? 단기, 분열기. 단기, 분열기. 맞죠? 단기는 세포가 휴면 상태에 있는 시기로 아래 이때에는 생명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맞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X 얘기했던 아니요? 되게 중요하게 단기의 이 시기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해 보이지만 실제는 겁나 열심히 뒤지게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X야 그럼. X입니다. 자, 분열기에 비해 관계가 훨씬 길다. 이거는 이거 맞아요. 맞죠? 옵니다. 자, 세포 주기를 반복할수록 세포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질까요? 자, 어떨 때만 여기 체세포 분열 아까 내가 열심히 수정란이 계속 처음 분열하는 나날을 할 때의 시기만 좀 그런 특이적인 모습이 있고요. 실제 분열을 하면 할수록 세포 하나의 크기가 만약 줄어들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안 되면 안 되겠죠. 돼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가 될 때까지 자신이 물질 대사한다거나 하는 시기 동안에 회복이 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일정 작은 크기를 계속 유지를 해요. 커지면 조금 더 나누려고 하고 일정 시기 동안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X입니다. 3번 염색체와 염색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3번에 1번 A와 P 이름을 쓰세요. A 뭘까요? 일단은 A는 이중 나성 구조예요. 착한 사람 눈에는 다 보인다든 이중 나성 구조예요. 보이지 준이야. A. 아 너무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이니? 자, 이중 나성 구조이니까 A는 DNA. 돼요? 그리고 그 DNA의 일부분 서열이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면 실타래처럼 꼬여서 매줘야 할 게 히스톤. 그죠? 이름은 히스톤이고 재질은 단백질. 그지? 단백질이라는 그 계통 실패에다가 DNA를 돌돌돌 동염해서 응축을 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럼 B는 히스톤. 그래서 A는 그렇지 A는 DNA, B는 히스톤 또는 단백질이라고 해도 돼. 자, B가 단백질, A가 DNA였고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각, 한 개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각각 하나하나의 박. 얘는 뭐예요? 여기와 여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무슨 관계? 분신 관계. 그지? 경신 관계가 아니고 분신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염색, 분체. 이름 더럽게 하네. 외우기 쉬우라고 경신 관계가 아니고 분신 관계. 카피봇. 그래서 염색 분체야. 두 개의 염색 분체로 하나의 염색체가 구성되어 있어. 자, 그 다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부위를 우린 그걸 뭐라 할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나와 같은 부위를 우리는 뭐라 한다? 유전자라고 합니다. 유전자.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용어와 설명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오. 자, 상염색체는 어디로 가야 돼?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쓰는 22개. 자, 성은 어디로 가야 돼? 23번째에 해당하는 성별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염색체. 그죠? 23번째. 남자는 X, Y. 여자는 XX. 그죠? 자, 그 다음에 X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성염색체. 리을로 가죠? Y는 남자만 가지고 있는 염색체. 기억으로 가죠? 선생님 자, Y 성금은 염색이 없어. 디귿. 넌 없어요, Y 염색체가. 난 있나? 넌 있지? 없지. 넌, 여자야, 생나. 자, 그렇다면은, 자, 넘겨서 우리가 전반적인 과정을 들어가기 전 140조 내가 숙제 안 해줬니? 140조 숙제 안 했니? 나는 몰라요. 아니었니? 아, 그랬어? 아니었어? 아니 맞았네요. 맞는데요. 체크돼 있는데. 그치, 숙제였지? 이거 안 했잖아요. 4번, 얘들아, 4번, 5번, 6번 지금 풀어줘요. 4, 5, 6번. 그럼 1, 2, 3번은요? 숙제였었으니까 풀어져 있어야 되겠지? 여기도 안 해요. 네, 오늘 바로 전화 간다, 진짜. 아 제발 한 번만요. 해피 뉴 이어 때 한번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해피 뉴 이어니까 모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줘. 어째 감기 왔어? 원래 안 틀고 잤어? 왜? 감기 아니고 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코로나인 것 같아? 코로나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어? 독감인 것 같다고?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병원 가고 약 먹고. 병원 안 갔어. 왜 안 갔어? 아 그냥 꺼져 그럼. 오씨방 나도 옮겨줘. 옮겨달라고? 이런 씨 바보 새끼. 몸 바보야. 늦게 일어났으면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병원을 가면 되지. 그래. 여기로 달려오면 안 되지. 그래. 근육통이야? 핸드폰이 지금 어. 택시 안에 있어가지고. 어? 아니
핸드폰 환장 하겠다 하다가 택시에 있다가 핸드폰 놓고 온 사람이 어딨어? 주머니에다 있다가 떨어졌나 봐요. 지금 없어? 쌤 지금 빨리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저희 시급해요. I don't want to 네가 시급해 보이는데. reflected 네가 시급해 보이는데. 감염되기 이펙트가 싫은데. 아니야 이펙트. 알아 인펙티드 아유, 감염돼. 니꺼 하라고 니꺼. 열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그랬어? 아니, 코끼리가 덩치가 크니까 세포의 수가 더 많아서 그래요. 자, 2번 갈게요. 페노프탈린을 섞었어요. 페노프탈린 용액은 수소 아톰 수용액에다가 담그게 되면 염기성 용액과 반응했을 때 빨개진다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더니 단면을 잘라보니까 덩치가 큰 사각형은 깊숙이까지 못 들어갔네. 그지? 근데 덩치가 안 작은 건 깊숙이까지 다 들어갔네. 그치?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면 D니 D에서 일단 기억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일단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정보니까. 근데 니은을 맞다라고들 친구들이 많이 체크하는데 아니. 속도는 T-S잖아. 그러니까 뭐 시간이랄지 또는 거리랄지 이런 정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서 속도가 달라서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유는 틀린 거고. 자, 3번. 자, 세포 분열 과정을 나타낸 거다. 가가 있고 나가 있고 다가 있는데 보니까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 2, 3, 4, 5가 있다. 자, 답은 가는 나보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나보다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지죠. 이루어지죠. 자, 에? 지겠죠. 아니죠. 가라고 하는 세포랑 나라고 하는 세포 크기를 비교해봐. 나가 조그만하잖아. 그치? 나가 훨씬 더 물질 교환이 더 유리하지. 나라고 하는 아이가 조그만 아이니까 가는 조금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럼 나가 나보다는 유리해. 나가 물질 교환이 유리해. 더 유리하죠. 세포 크기가 더 작으니까. 자, 4번, 5번, 6번은 진짜 중요한 부분의 문제들이니까 잘 보고 갑시다. 4번에 자, 각각 A는 염색체 DNA 유전자의 관계인데 A, B, C, D, E 중에서 우리가 다 E는 없지만 A, B, C, D 중에서 보니까 D는 유전자, 그죠? 자, B는 DNA, 그죠? C는 단백질, A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분신, 염색 분체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답은 5번일까요? 네. A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았다. 자, 맞잖아. 여기 A는 여기서 말하는 A가 얘네 이거죠. 부모님한테 지금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 하나와 이것 하나가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라고 했나? 아닌가?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했나? 자, 이거는 아니 너무 많은 게 들어가가지고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아빠한테 받은 것이 그대로 카피된 역구탱이잖아. 아, 이 둘의 관계를 물어봤잖아. 아 베낀 거예요? 염색 분체, 얘 베낀 거, 카피본. 틀렸네요. 염색 분체니까 얘는 아빠한테 받고 얘는 엄마한테 받는다 하면 틀린 거죠. 정답 4번. 이 얘와 이 얘가 상동이다라고 이 두 개의 염색체를 비교해서 하면 몰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상동이니까 답은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디귿이 맞는 4번. 그럴 수 있어? 야. 자, 그다음 5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4번 아니에요? 자, 염색 얘기에서 염색이 잘 되는 부분이고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분열할 때 굵게 짧게 뭉쳐지는 거 맞고요. 분열 전에는 가늘한 실 모양으로 염색 사무소도 있습니다. 근데 4번. 자, 그치. 종이라도 개체마다 다 염색체 수는 같은 종이라도 이것만 말이냐.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같은 종이지만 개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같은 종이면 개수가 똑같아요. 근데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가 똑같을까 다를까? 종이 달라. 종이 달라. 사람은 총 46개의 개수를 갖고 있거든. 46개. 근데 겨 또는 볼이라고 하는 식물들은 12개. 오케이? 또는 개는 78개. 오케이? 그러니까 개체마다 염색체의 수가 다 달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또 단순화 시켜도 될까? 염색체 수가 많을수록 고등한 개체다. 맞을까 틀릴까? 우리가 개보다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놓여져 있는 정보의 어떤 질의 차이인 것 뿐이야. 따라서 수가 많을수록 고등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 개체마다 수는 다른 거고, 그죠? 수가 많다고 해서 고등성을 결정해준 건 아니야. 자, 마지막 6번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 염색체 구성인데요.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봤었을 때 남자의 상염색체는 XY다. 맞죠? 네. 자, 남녀 모두 22쌍의 상염색체 맞죠? 맞아요. 남녀 모두 23쌍의 상동 염색체 맞아요. 맞죠? 체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는 모두 46개. 맞아요. 네. 분열 전에 복제되어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룬다.
세포 분열 전에 복제돼서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룬다. 이거는요. 상동염색체가 쌍을 이루는 건 언제?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시세포 분열이라는 걸 할 때만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겁니다. 나머지 설명들은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는 거여서 잠시 쉬었다가 체세포 분열 과정을 디테일하게 그럼 하고 3번 뭐였어? 생시세포 분열까지 갑시다. 와 3번.